예,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인사 7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초로 지명된 후보라는 점에서 고르고 골라서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원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그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본 바로는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그 성품이나 청렴성 이런 면에서 사실 저로서는 감탄스러운 일화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법연수원 다닐 때 그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뭐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시면 또 공무원들의 최고 감찰 기관으로서 직무 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자질이나 청렴성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후보자도 지금 판사로서 31년 생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청렴한 삶을 살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집단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전관들의 말을 듣고 또 이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가, 편의를 봐주지 않는가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그 전관예우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판사 생활을 30년 하시면서 전관예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관예우 문제는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주제입니다. 법관들로서는 사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전관예우라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저를 포함한 저는 이미 사직했습니다만은 법관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에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판사들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는 그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또 문화가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뭐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코드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원이 나름대로 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되는 감사들이 대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서 종전 정부의 중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그 감사 결과가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 시행 당시의 정부의 입장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가졌다. 뭐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감사원의 그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단단한 각오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수시보고 개선, 또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감사 운영 개선, 결산 검사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한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또 언제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감사원장 청문 준비 기간이 워낙 짧아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혁신발전위원회에서 감사 업무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진행 상황이나 언제쯤 종결할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는 감사원 자체에서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감사원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대통령 수시 보고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 보고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규정이 없습니다. 또 수시 보고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요청이 있었는지 또 어떤 안건을 보고하도록 논의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시 보고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예, 수시 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 보고의 성격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서 국정 운영자에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림으로써 적시에 개선하도록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이 향후 이루어질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시보고 제도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제도의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헌법 98조 3항에 보면 이제 감사위원은 지금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감사위원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공석이 생길 거고 감사원장이 되시면 제청을 하게 될 기회가 생기실 터인데 이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에서 누구를 제청해 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적절치는 않지만 예, 감사원장으로서의 직무상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위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능력 또 경력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에 관해서 만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와대로부터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제청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과연 그 인물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 분인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적임자를 제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애매한 말씀이신데요. 정확히는 이렇게 답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 원칙에 따라서 제청 여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판단을 하겠다. 누가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청와대는 그 인물을 임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제대로 독립성을 유지할 의지를 가진 감사원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 근데 사전에 네. 특정인에 대해서 제청 요청을 한다면 네. 제청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지금 감사원 법에도 보면
감사원법 2조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2항에 보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명, 조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 이렇게 법조항이 돼 있고, 아까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하실 때도 첫 일성이 지금까지의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의 역사가 있었으니 나는 감사원장이 된다면 독립을 위해서 최선의 역할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 특정인을 제청해달라, 감사위원 또는 사무총장으로 특정인을 제청해달라라고 요청이 온다면 이건 감사원장의 재청권에 대한 실질적인 부인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그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고 협의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서 제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가장 결연한 의지의 표현 아닌가요? 저는 재청권에 대해서 임명권자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재청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분,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그런 분들을 추천하기 위해서 저희 재청권을 충분히 행사할 것을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후보자님 말씀 자체가 네.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이 청와대에 파견 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는지는 모르시겠군요.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릅니다. 예. 대략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총무비서관실, 또 공직기관, 민정, 반부패, 인사, 국정상황실, 경호처 이제 등등에 파견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청와대에 그러면 감사원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다라는 판단은 안 드십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 감사원 직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나가서 지금 근무하고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정확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만일 그러한 제도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검사들도 지금 청와대 파견 금지 법정을 아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검사들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와대에 파견 나와 있는 검사를 통해서 검찰의 실질적인 부서와 의사 연결 통로를 만들어서 이 통로를 통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을 청와대가 파악을 하거나, 또는 거꾸로 청와대에서 필요하고 요구하는 상황을 지금 검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이유에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법제화를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원도 실질적으로 정치 권력의 정점인 청와대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파견 나간 직원들을 통해서 청와대의 의중이 속속들이 감사원으로 미치게 될 수 있는 이 통로가 된다면 이건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판단 안 드십니까? 만일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역할을 감사원 파견 직원들이 한다면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실제로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네. 그런 역할로 작동될 수 있는,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리스크는 항상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단 그 운영 형태를 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만일에 제가 감사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인이 판사 생활을 30년 하시면서 전관예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전관예우 문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주제입니다. 법관들로서는 사실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점도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전관예우라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관해서는 저를 포함한 저는 이미 사직했습니다만은 법관들이 그러한 국민들의 인식해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런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더욱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판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또 문화가 있어서 다른 공무원들도 이런 폐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감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개혁 과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의 4대강 감사, 세월호 감사 이런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코드 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가 되는 감사들이 대개 정권 교체기를 전후해서 종전 정부의 중요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그 감사 결과가 보기에 따라서는 감사 시행 당시의 정부의 입장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은 외관을 가졌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더라도 단단한 각오가 있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감사원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수시보고 개선, 또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 감사 운영 개선, 결산 검사 체계 개편 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외부 인사를 과반수로 구성한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또 언제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발표하실 예정이신가요? 제가 사실은 감사원장 청문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되시면 또 공무원들의 최고 감찰 기관으로서 직무 감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질이나 청렴성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법관들은 후보자도 지금 판사로서 31년 생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청렴한 삶을 살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집단으로 봤을 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이 전관예우 문제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전관들의 말을 듣고 또 이 법원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특혜를 주지 않는가, 편의를 봐주지 않는가 하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전관예우 실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시고 서울 강서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원장 후보자로 추천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가 인사 7대 기준을 제시한 이후 최초로 지명된 후보라는 점에서 고르고 골라서 후보를 지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원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상도 의원님께서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본 바로는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인 성품이나 청렴성 이런 면에서 사실 저로서는 감탄스러운 일화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연수원 다닐 때 장애인 동료를 도운 일이라거나 혹은 입양 관련 경험이라거나 개인적인 일이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법관으로서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상도 의원님을